엄마과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느새 4월입니다. 4월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문봉철 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배성, 오늘이 4월 1일이다. 우리 화를 좀 풀어주라.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창의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아, 그래요? 화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 만사? 뭐 그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네, 헌재가 내일 선고한답니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이러려고 네. 그러셨죠? 네. 네, 동해바다님. 오늘 만우절입니다. 현실화되지 않은 밀린 숙제가 드디어 결정된 것처럼 짠! 하고 나타나 주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딱. 제이비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참 많다. 네. 박성남님, 오늘이 만우절인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네. 그리고 유유자적님, 시국이 어수선하니 어젯밤 꿈속에서도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피곤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 그 얘기하니까 제가 한 달 전에 기가 막힌 꿈을 꿨는데 복권 산다고 까먹고 있었네. 한 달 전에요? 네,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으니까 아직은 유효한 건데 까먹고 있었는데 진짜. 근데 한 달 전에 그 꿈을 꿨는데 지금까지 좋은 일이 안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꽝이죠. 아니죠, 모르죠. 근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꿈이 하도 희한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또 꿈 해몽을 또 검색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오, 그러면 안 돼요. 길몽으로 나왔습니다. 아이, 아무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건 누구한테나 말한 거나 진배가 없잖아요. 그럼 아니죠. 그냥 아무도 모르겠으니까. 인터넷이 알잖아요. 로또를 사야 되나, 연금 복권을 사야 되나. 아무튼. 사십시오. 네, 네. 사세요. 제 방송에 안 나타나면 네, 그냥 그렇게 연관 지으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이비는 로또에 당첨이 돼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진행을 할 것 같아요. 한 달은 그렇게 해야겠죠. 연막을 빌려면.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1404님이 또 합격 맛집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김종배 아저씨 더마카가 24년 7월 26일 날 토목기사 필기시험 합격 응원을 해주셨는데 네. 두 분 덕분에 토목기사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오,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됐네요. 필기 다음에 실기고 실기 끝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회사에 첫 출근을 한답니다. 어이고 축하드립니다. 야. 좋은 일은 이거였나 보다. 그래. 예? 뭔 소리 하는 거야? 촌철님의 좋은 일이 제일 그건 좋은 그거고 일 이건 아니겠어요? 이거고. 네, 아무튼 축하드려요. 얼마나 뿌듯하고 힘차고 좋으실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다 누구 덕이다? 시선 집중 덕분이다. 네. 이렇게 살짝 자랑 한번 해보고 삼순금동님이 오늘이 만우절 정말 만우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네. 호랑이님이 제이비 꿈을 사겠대요. 그래요? 안 팔아요. 들어보지도 않고 500원에 사시겠다고. 안 팔아요. 복권 사야 돼요. 안 돼요. 어머. 네. 500원에 사시겠다는데도 안 파신다고. 어쨌든 그 결과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요. 네, 이렇게 농으로라도 좋은 일을 함께 나누면서 제이비타임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에 집중해 보죠.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선고하냐라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의 답변은 원론에서 맴맴 도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나마 건질 수 있는 이야기는 두 마디였습니다. 자, 우선 다른 사건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한 말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을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권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했던 정영식 재판관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리할 만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사무처장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심판권 이외에 다른 심판권부터 처리하느라 바빴고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심판권을 또 심리하는데 심리 사항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뭐 대충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 치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심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주목할 건 역시 평의인 것 같습니다. 네, 평의가 열렸냐 이게 어제 뉴스에서도 관심이었는데 어제도 열리긴 열렸잖아요. 일단 정리를 하면 지난 26일에 30분 걸렸고요. 27일은 일반 사건 선고하느라고 평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었던 28일은 1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어제는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점심 안 넘기고 오전에 그냥 끝나버렸다고 하고 오전에 끝났는데 또 일반 사건도 이 자리에서 다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윤석열 대통령 신방권 많이 이야기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오늘도 오전에 평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짧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일단 먼저 이 점을 확인하고 하나 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연구관들에 대한 보고서 수정 지시가 지난주부터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요지의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지난주부터인데요. 그 시점부터 평의가 매일 열리다시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종합하면. 그런데 시간은 짧았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걸 정리하면 되는 건데 김정은 사무처장의 말처럼 심리를 하는 단계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종 결정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 단계에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안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면. 관련해서 헌법연구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는 평의를 할 게 없는 상황으로 들어간 것 같다. 이건 현직 헌법연구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조만간 평결, 선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거는 희망이 많이 뿌려진 전망이고요. 조율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조율이 또 전혀 안 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나타난 현상이.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나요? 그 변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임명 여부를 먼저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보자. 근데 일체 응답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때문인지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 쌍탄의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직 시한이 하루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촌철님들도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이길자님, 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짊어져야 할 짐입니까? 그러니까요. 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해 주셨고 나라사랑님, 헌재가 혹시 짜장면 집인가요? 아, 왜 이렇게 짜장면 안 오지? 전화하면 항상 짜장면집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출발했어요. 네. 갑니다. 네. 아, 그 얘기입니까? 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실이 절차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짓눌려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프레님 면피용으로 평의하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네요. 나 이래요, 뭐 이런 것 같다라는 의심의 눈초리 보내주셨고 7686님 이 정권에서는 뭐든지 다 시간 끌기네요 하고 한숨 보내주셨습니다. 민경태님 우리가 본 계엄과 헌법재판관들이 본 계엄이 혹시 다른 건가요? 어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동수 전 부장이 이야기한 게 있었죠. 계속 이렇게 간다면 헌법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민영배 재판관이 평결을 추진하고 선고기를 잡을 수도 있다. 소장 권한 대행으로서. 아, 문영배죠. 제가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영배 네. 재판관. 네, 그 방법이 또 있다. 그러면 결단을 내릴 것이냐 이것도 봐야 되는 것이죠.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과연 그럴 것이냐. 근데 평의가 짧아지고 이 있다면 이야기는 이 조율이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교착 국면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얘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조금씩 조율이 되고 있다면 또 그럴 이유는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문제는 조율의 과정과 성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저는 JB가 익히 하신 말씀 의연하게 기다려보자. 오늘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에게 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3월 29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자유 토크쇼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용현이형 응원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떡에는 김용현 전 장관 이름과 함께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청년들 파이팅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입장도 여러 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옥중 정치 이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궤변을 여기서 전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돌린 사실은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김용현 전 장관은 떡을 돌리기 전에 구속된 서울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게도 영치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 나왔습니다. 궁금한 게 뭡니까? 아낌없이 퍼주고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 그 돈은.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은 5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주목하던데요. 그 연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 국민 혈세 아니겠습니까? 국민 혈세로 이런 사람들에게 떡 돌리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김용현 전 장관의 행태는 한마디로 확신범 수준입니다. 반성과 뉘우침의 기미는 1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확신범 수준인데 이런 김용현 전 장관에게 사법부는 어떻게 죄를 물을까요? 아울러 김용현 전 장관은 그 단죄의 구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할까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그리고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사명해 줄 거라는 것. 이 방법 말고는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서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떡 돌리면서 고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떡은 뭐가 되는 겁니까? 퍼주기 차원이 아니라 되받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되받기라는 게 뭡니까? 자기 사면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떡으로 기름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울트라 왕 당근님, 나라가 이렇게 박살났는데 응원떡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영수님도 아니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떡을 돌리다니 어이가 없네요라고 보내주셨고 김창면님은 아니 왜 내란범에게 연금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제이비?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게 많네요, 그렇죠?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경찰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에 대한 내란 선동 11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12명에 대한 조사까지 모두 마쳤고 현재는 정광훈 목사의 주요 발언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인데 내란 선동과 관련된 법원 판결문도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발언 분석 등을 마치면 피의자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요. 이미 좀 늦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조만간 소환한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아니 발언 분석하고 있다는 소식은 어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1월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나마 새로운 게 뭐겠습니까? 내란 선동과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내란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요. 내란 선동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요. 판결문이 쌓이고 쌓여서 그거 보느라고 한참 시간 걸리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니죠. 제 기억 속에 있는 것은 뭐 통진당 건 아무리 해봤죠. 그거 말고 있나요? 이석기 전 의원 건. 사실 그것도 1월에 경찰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시간 끌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럼 도대체 시간을 언제까지 끌으려고 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경찰도 뭘 보고 있냐? 헌재 선고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재에 다 막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답답하네요. 근데 1월에 꾸려졌다던 정광훈 전단팀이 지금 존재하긴 하는 건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 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뭐가 있냐면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을 위한 방안, 이른바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 재공고를 할 때 채용 공고의 내용을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공정 채용 가이드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채용 절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교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모직 연구원 채용 공고 때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했다가 재공고를 내면서 국제정치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바꿨죠.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에 이게 부합하는 겁니까? 배치되는 겁니까? 설명 필요 없죠? 외교부는 응시가능 대상을 넓히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확장을 해야죠. 왜 바꾸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이 가이드라인에 공모직 채용 때 경력 산정과 관련해 4대 보험 가입 이력이나 소득 금액 증명 등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되 근무 기간 시간이 불분명하다면 심의회에서 인정 범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심 씨가 제출한 경력 가운데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은 지도교수의 학술 행사 등을 지원하는 역할로 보수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는 조교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서 정부 부처에 제시한 가이드라인도 어겼고 채용 절차법도 어겼다. 그런데도 채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K 정림의 촌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교의 시작은 우정이죠. 한숨 나는 우정이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던 전 비서 측이 어제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가 직접 찍은 사진과 동영상, 사건 당일 해바라기 센터 방문으로 남긴 상담 일자와 증거물 채취에 따른 국과수 감정서 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동영상이 어제 JTBC에 의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해진 소식, 간밤에 장제원 전 의원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전해졌습니다. 타살 흔적은 없다. 경찰은 좀 이렇게 밝혔고요. 뭐 여기까지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굳이 무리해서 추정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내용은 경찰의 수사가 진척이 되면 추가로 좀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나중에 다시 상세한 내용은 전달해 드리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촌철님들의 반응은 그래서 헌재는 언제 판결을 내릴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정광훈 목사 우리가 전해드렸지만 이 수사를 하는 경찰도 헌재를 보고 있고, 그죠? 네. 떡을 돌린다는 김용현 전 장관도 사실 헌재를 바라보고 이렇게 뭐 마음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칠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정치권도 다 여야 모두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누구보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헌재가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지점에서 이것도 한번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공보 기능인데요. 도대체 이제나 저제나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국민들이 궁금증을 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방구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 평의는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흘러나오고 새어나오면 안 된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보는 나 몰라라 해야 될 성질의 문제이냐는 별도의 차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죠? 근데 평의를 비밀에 한다와 그래서 공보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등치되는 것이냐? 헌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점도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어제 그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 나와서 한 얘기 보셨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론에서 맴맴. 근데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합니까님? 타 들어가는 국민 속을 누가 위로해 주나요? 자꾸 노래 구절 같은데, 노래 가사 같은데. 네. 아무튼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